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살 남자아이, 이제 곧 학교 입학할 때가 다 돼가네요. 어머니가 걱정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애가 조금 어리다라고 느낀다고 했는데, 감정적으로 조금 어리게 느낀 아이들, 느껴지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어머니들이 속이 많이 상하죠? 신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허약하거나 좀 왜소한 아이들도 어머니가 보기엔 참 이게 마음이 안타깝고,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여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어머니가 보기에 참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느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시겠지만, 속은 상하시겠지만은 뭐 달리 방법이 없네요. 그죠? 이거는요, 어머니가 그렇게 느끼시는 거지, 사실 아이는 타고난 기질과 그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이렇게 형성된 그런 성향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아이의 어떤 그 지금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어머니께서 하실 일은 크게 없고요. 어머니께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표현하신 대로 충분히 감정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이 아이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이렇게 좀 당하고, 때로는 속고, 때로는 이렇게 좀 억울하게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남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 외에는 사실 할 일이 없어요. 친구 관계에 개입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개입을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아이라와 같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은, 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코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머니는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좀 속거나 좀 이렇게 좀 불리한 어떤 행동, 취급을 받는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조차도 이 아이가 겪어야 될 그런 성장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정신의 어떤 성장통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아이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는 그냥 이 아이의 어떤 마음만 제대로 읽는 그런 어떤 연습, 그런 노력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속상했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이미 다 표현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 알고 계시고요. 어머니께서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달리 말씀드릴 게 없네요. 이거는 아이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뭔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내면적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스스로 사회생활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아이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는 이 아이에게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지도 방법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로 말씀을 드릴 게 없네요. 아이가 견뎌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해야 될지, 중재를 할 필요는 없고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다 보면은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요. 기분 나빠서 쟤랑 이제 다시는 얘기 안 할래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 대신에, 아, 그렇게 속상했구나, 쟤를 만나기 싫구나, 쟤랑 놀자 그래도 정말 놀기 싫어하는구나, 아니 쟤랑 이제 놀자 그래도 네가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놀고 싶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다 보면요, 우리 아이가 그 아이랑 놀기 싫다 그러면 당분간 안 놀면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가 이제 따로 얘기해서 걔 요즘 어떨 것 같니 했을 때 걔가 좀 관심을 보이면은 한번 그때서야 한번 걔랑 같이 이렇게 만남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거나, 이 정도 역할이에요. 애가 만나기 싫다는 거 억지로 만나게 하거나, 아니면은 애가 이제 걔 누구를 보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봤을 때는 그 아이랑 노는 게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또 만나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제 아이가 맺는 그 관계를 옆에서 옆에서 이렇게 여유있게 지켜봐 주시는 것, 그게 어머니가 하실 일의 전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끼리 또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 초기에 적응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비슷한 어떤 성향을 가진 아이들끼리 모이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학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초기에 어머니가 가졌던, 입학 전에 가졌던 그런 고민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사그라지니까요. 어머니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입학해서 다른 친구들과 잘 놀 수 있도록 그냥 마음으로 빌어주시고 옆에서 그런 좀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일기와 관련된 것 또는 학습 지도와 관련된 건데요. 자기 전에 아이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좋아 보이지 않네요. 뭐냐면은 아이가 어떤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능력은요, 이게 굉장히 힘든 능력이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공통적으로 모두 힘든 능력입니다. 물론 고학년 된다고 쉬운 능력은 아닙니다. 하루에 일어난 일을 그 중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려내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특정한 일을 얘기할 때 그것을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제대로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것이 이제 아이한테 이제 글쓰기가 안 되니까 말로라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그걸 하실 것 같으면요, 잠자리에서 하지 마시고요. 자기 전에 그냥 책상에 앉아서 또는 테이블에, 식탁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공부란 느낌 안 들고 일기란 느낌 안 들게요. 자기 전에는 아이가 편하게 숙면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자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어주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 그 활동을 거의 마쳤으면 합니다. 자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어떤 표현을 할 때 엄마가 이렇게 생각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해보지만은 늘 한계에 부딪힌다고 하셨는데, 7살 당연할 겁니다, 아마. 언어 능력에 대해서, 언어 지능이, 다른 능력에 비해서 특별하게 뛰어나는 몇몇 아이들, 이런 소수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비슷한 어떤 발전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든, 초등학교 2학년이 되든, 그렇다고 해서 지금보다 능력이 갑자기 뛰어나게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능력이 생긴다거나 이런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느 순간에 지나고 보니까 되어 있는 능력이지 어머니가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루하루 그냥 조급할 것 뿐입니다. 조급한 마음밖에 안 들게 돼 있어요. 하루 오늘 무슨 일이 재밌었니? 그러면 재밌는 일 없다라고 하든지, 오늘 무슨 일기 쓸까 하면 일기 쓸 거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애들이에요. 있잖아 그런 일, 저거 재밌었잖아. 아 그런 일 있었구나. 또 이렇게 해요. 그럼 뭐라고 쓸까? 글쎄 그 내용 쓸 거 별로 없는데,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 누가 와서 이런 거 얘기거리 많겠네 하면, 아 그런 일이 있었지. 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엮어내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 아이들이 동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걸 먼저 집어내서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능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아이들은.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굳이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굳이 자기 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만약 그런 걸 할 것 같으면요, 그냥 책을 통해서 하십시오. 책을 읽고 책에 있는 내용부터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노력, 이걸 먼저 해야죠. 그게 좀 더 구체적이죠. 방금 본 책을 머릿속에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안 되는 아이한테 하루가 지난, 아침부터 일어나는 그 이미 과거의 시간이 되어버린 그 일을 기억해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말하는 것, 이거 상당히 힘들어요. 바라지도 마시길 바라요. 그래야 아이도 어머니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걸 바라면요, 어머니 마음 아파요.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 아니라는 거는 이 어떻게 보면 어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것인지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조금 욕심을 부리신 것 같아요. 그 욕심 거두시고요. 아이들 잘 때는 아까 얘기했던 책 읽어주기와 그리고 따뜻한 사랑 표현 정도로 해주시고요. 어떤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책 읽고 난 다음에 대화하는 걸로 해결해 주시고요. 그걸로 연습을 해 주시고요. 일기는요, 어차피 학교 가면 쓰라고 하니까 그때 조금씩 연습을 하시되 어머니만큼 어머니 바람대로 아이들이 못 쓸 거예요.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초기 아이들이 왜 그림 일기를 쓰겠습니까? 표현을 못하니까 그림 일기 쓰지 않습니까? 그림 하나 크게 그려놓고 밑에 서너 줄 쓰는 게 일기 전부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단 몇 마디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랬구나 하면서 긍정해 주면서 아이의 또한 하루를 좀 행복하게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전에 이렇게 말하기 이런 걸 가지고 사고 확장이 그렇게 그걸로 사고 확장하는 노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왜 결국 아직 확장이 안 됐냐라는 어떤 의문을 남기셨는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 노력 가지고는 사고가 그렇게 확장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연산 능력은 그거보다 조금 빨리 이게 좀 될지 몰라도 이런 사고의 확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더딥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만지고 놀고 보이는 것 외에는 잘 몰라요. 하루 종일 경험한 거, 어제 있었던 일조차도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아이들입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나중에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개입함으로 대해서 개입하니까 나중에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마무리하는 작업이 안 되게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런 걱정도 미리 사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미리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중에 가서 아이가 이렇게 그때 닥쳤을 때 그때 조금씩 도와주시면 됩니다. 도와주시되 긍정형 글쓰기 지도를 해주시면 돼요. 긍정형 글쓰기 지도란 건 뭐냐면은 아이가 글을 썼을 때 이렇게 빨간 펜으로 이건 잘못된 것 같고 이건 이 표현이 나은 것 같고 여긴 이런 내용이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이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 이건 빼고 이런 내용 좀 넣었으면 좋겠네. 이런 식의 첨삭식 지도가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지도합니다. 거의 모두가.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은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늘 안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뭔가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지 마시고 아이가 어떤 글을 쓰든지 간에 넌 이렇게 느꼈구나. 넌 이렇게 생각했구나. 난 엄마는 딴 것을 줄 알았지. 엄마 생각이 이랬는데 하면서 아이가 했던 것을 긍정해주고 칭찬을 해주시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생각을 따로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난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의견 정도로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그렇게 해서 아이가 어머니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음에 쓸 때는 조금씩 어떻게 반영을 하면은 그게 이제 아이가 실력이 느는 것이거든요. 일단 아이가 쓴 것을 긍정하고 그리고 그걸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나중에 찾아주실 수 있어요. 그건 아이가 그렇게 풍부한 표현을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때 가서 하시고요. 지금 아이랑 같이 자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활동들, 연산, 일기 이런 활동들 하지 마시고요. 꼭 껴안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책 한 권 읽어주시고 그 정도로 해서 하루가 마감하는 게 좋겠네요. 사고 확장하는 것, 글 정리하는 것,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체계화시키는 것 이런 거 독서 지도를 통해서 해도 충분하고요. 독서 지도를 통해서 생겨야 다시 일기를 쓸 때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겁니다. 욕심 가지지 마시고요. 어머니께서는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걱정 조금 이제 궁금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방법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방법 써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